자, 안녕하십니까. 자, 분담금의 추정과 그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주땡땡님의 그런 분담금 계산법, 처음에, 벌써 한 5개월 전인가, 6개월 전인가, 그때 했었던 4억 2천 주장했던 것들과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요 앞에서 찍었던 내용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7개동 합류 가능성, 요걸 잠깐 얘기를 안 했는데, 없습니다. 그랬는데, 글쎄요. 참, 저도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네요. 어, 음, 등률이 많이 나오면은, 저도 어떻게든, 7개 동 쫓아가서, 요구하고, 어, 하여튼, 투쟁을 하든 어떻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일이 충분치 않으면 불가능하죠. 시도 자체도 말이죠. 시도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일이 나오면 무조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저 7개 등 분들이 마음이 너무 확고해지는 것 같아서 주요한 사람들이 원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자, 일단 빨리 볼게요. 시간이 지금 벌써 와 지금 3시네요. 3시. 3시. 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있는 것도 이 설명이 의미가 있는지, 이제 와서, 음? 이제 와서,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지. 자, 일단, 어제도 오셨던 분들이, 이때 당시 주땡땡님이, 여기 유튜브에 보면은 이 영상 있죠. 제가 처음 영상을 찍은 겁니다. 이게.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 자료는 코리아 UNC에서 줬던 자료를 주땡땡이라는 분이 막 빨갛게 화살표하고 뭐하고 하면서 XP 하면서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권리가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가라는 건 내 가치, 내 부동산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비례율이라는 건 사업률을 말하는데 내가 100만 원으로 떡볶이 장사를 해서 10만 원 벌었다 그러면 비례율이 110%가 되는 겁니다. 10%만큼 수익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래서 종전자산, 즉 사업하기 전에 내 자산이 있겠죠? 자산에다가 비례율, 사업 성공률을 말하면 되겠죠? 그걸 곱하면 지금 우리의 나의 그 재산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대략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것으로 우리의 각각 세대의 분담금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한테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주민 전체 104세대 평균치를 이렇게 내놓은 건데 이거 갖고 우리 집에 내가 내야 될 분담금을 계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잠깐 요거를 너무 지저분하니까 요걸 제가 정리했어요. 그 정전자산이 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코리아 UNC에서는 우리 사업 한 140% 정도를 이렇게 잡아서 7억 8천 정도를 우리가 평균 권리가가 될 거다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그랬는데 이 7억 8천이라는 액수를 4억 2천으로 줄여야 된다. 즉 대략 33%를 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말이죠. 알겠죠? 3분의 1만큼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계산법을 보정계산법이라고 하면서 뭐 이런 계산을 하면서 듣보잡인 계산법을 하면서 평균가인 가치 의미 없는 대략적으로 그냥 흐름이 이렇구나라는 것만 알 수 있는 데이터 갖고서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권리 가격을 3분의 1을 줄여놨으니 이 액수에서 이 액수를 줄여놨으니 그죠? 우리가 분담할 돈이 많다고 주장을
하시겠지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분은 왜 33%, 즉 3분의 1을 이 여기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했을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분이 주장했던 영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코리아 UNC는 설계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13개의 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5층의 자격이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서울에서. 왜 그럴까요? 그래요. 그 어려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장소, 사업지가 없었어요. 한 번도. 우리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그런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그 자격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지하철 250m 분담 팩트체크 뭐 이것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간에 근데 15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 앞에도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임대 물량 20% 짓고 그 다음에 기여를 10% 하게 되면 공공기여를 10% 하게 되면 최고층 15층 평균 13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건물이 15층이 아니죠. 없는 데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주땡땡이란 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15층 안 된다. 절대 니네 10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건물 이렇게 지은 거 있잖아. 다 10층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15층이었는데 10층으로 하면 어때요? 3분의 1, 33%가 주는 거죠. 15층을 10층으로 짓게 되면. 그렇죠? 그냥 보면 맞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위에 이게 10층, 이게 15층이고 이게 10층이에요. 그럼 이 위에 남는 거 있죠. 빨갛게 남는 거. 남는 거를 갖다가 한번 10층으로 다 해보자. 10층, 건물을 10층으로 최대한대로 지어보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것도 부족하네요. 10층 되기에도. 남네 여유분이. 자, 무슨 얘기입니까? 10층으로 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세대를 다 여기 담을 수 있단 말이야. 담을 수, 두 세대나, 세 세대나 오히려 또 부족하네. 남네 여유분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핸드폰이라고 볼게요. 이게 핸드폰이라고 볼게요. 자, 이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높게 지으나 옆으로 이렇게 지으나 차지하는 면적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15층, 이렇게 15층, 높은 층 15층으로 하면서 이렇게 지으나 10층으로 하면 옆으로 이렇게 지으나 어때요? 차지하는 면적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단 건폐율은 좀 좁아지겠죠. 건물 사이에. 여러분, 쌍용D타콤 가보셨습니까? 거기 건물들이 어때요? 서로 널찍널찍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붙어 있어요. 지금 그 강남에 널찍널찍하게 쓸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는 쌍용처럼 그렇게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거기 지금 15억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졌던 걸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세상에 우리가 모든 건물이 15층으로 지은 것도 아닌데 15층짜리는 안 되고 이제 10층짜리밖에 안 된다고 자기 주장에 의해서 그러면서 33%를 권리가액을 줄여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깊게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분담금을 그때 당시 지금은 요즘은 전쟁이 나서 공사비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550만 원 잡았습니다. 그때는 적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 액수가. 그런데 분담금을 4억 2,200만 원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주민분담금 계산한 주민투표 기준으로 분담금을 계산했던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두 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두 개의 영상이 이게. 이 영상이 3개월 전에 올린 겁니다. 주인방에 또 반대파방에 다 계속 올렸던 거예요. 이거.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9개 동이 같이 추진할 때 당시에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업계획서를 내요. 설계도를. 그래서 이제 조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주민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우리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죠. 뭐 15층이 가능하냐, 10층이 되느냐 이것도 아직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 세대를 짓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죠? 뭐 용적률을 뭐 나중에 또 뭐 조정이 올지 뭐 완화 정책이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시공사도 선정한 게 아니고요. 그죠? 나중에 선정하는 거. 설계사도 선정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가로 만든 설계안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돈 주고 만든 거 아닙니다. 그거 세상에 재건축하는데 돈 안 들이고 설계들 만듭니까? 지금은 그런 단계니까요. 그래서 추진위에서 하기를 15층으로 두 개 안, 10층으로 두 개 안을 해서 한번 주민들 선호도도 한번 검사해보자. 그리고 소셜 믹스라는 걸 원래 법안에 통과가 안 됐는데도 그죠? 옛날에 주땡땡 그분은 법안 상정돼 있지 그런 거 잠자고 있지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소셜 믹스 갖고 엄청 또 드립을 치십니다. 그런데 15층 중에서 소셜 믹스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그 다음 10층 안 중에서 3, 4안. 뭐냐? 소셜 믹스 적용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거를 투표를 해본 거예요. 주민들 선호도도 알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그냥 어차피 절차상도 필요하니까. 그랬더니 주민들이 대다수는 아니었나? 하여튼 훨씬 많은 주민들이 이 사안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분담금 적은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랬죠. 아니, 소셜믹스 서울시에서 하라는데 이거를 하면 어떻게? 주민들이 이거 선택했으니까 그냥 어차피 절차상 필요한 거니까 그냥 해보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각 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한번 내본 거예요. 분담금을.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대지 지분으로 평균을 잡았습니다. 자, 총 모든 세대의 땅을 나누면요. 세대별로 14.4평이 돼요. 저가 살고 있는 곳은 저는 11.09 대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이 14.40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3.31 정도의 지분이 저는 평균보다 더 적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평당 대지 가치가 5,4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냥 계산이 그렇게 잡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지역을 그래서 3.3평 정도 저는 적잖아요. 그죠? 그럼 이만큼을 더 내가 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억 7,900만 원은 뭐냐면 요거 정도 에다가 내가 내야 될 지분만큼을 더 계산을 해보니까 해보니까 2억 5,3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거를 여하튼 계산을 했더니 대략 뭐 네 번째 안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것도 그냥 대략치 평균치로 해보는 게 대략치입니다. 자, 잠깐만 보면 조합 설립 절차상 설계안을 내함으로 자세한 유료 설계가 아니고 주민들의 선호도를 따라서 그냥 조사해보고 대략 부담금 추정치를 파악해본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실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진짜 할 건데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뿐이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분담금 두 번째 계산법. 주변 시세와 비교 대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오늘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오금 쌍용 거기가 매매가 1억 5천에서 또 어디는 또 1억 4,200도 나오고 그래요. 뭐 층수가 좀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12층 중에서 4층이고 이건 12층 최고층 중에서 2층 정도 중층 정도 되나 봐요. 근데 여기가 어떠냐면요. 매매가 된 거는 20년 12월밖에 없어요. 그때 최고가가 12억 6,500이었습니다. 20년이니까 부동산이 아파트 값이 오르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는 전세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엄청 올랐죠, 전세가. 이때 당시 5억이었는데 전세가 8억 5천. 21년 12월에 작년 말에 말이죠. 이렇게 전세값은 엄청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매매값은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매매는 이런 정도로 지금 뭐 좀 주춤하고 약간 한다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를 보고서 우리가 새 집을 졌을 때 어떨까를 역추산해 보려고 합니다. 계산할 법은 보면요 이렇습니다. 분담금은요 조합원 분양가, 우리가 분양받는 가격에 권리가를 빼는 겁니다. 근데 이 권리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감정평가액에다 사업성 비례율 곱해서 권리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쌍용 아파트는 32평 기준으로 2005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9년 정도가 지난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위치가 쌍용보다 좋습니다.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근데 여튼 거의 19년, 20년 이제 돼가는 아파트예요, 여기는. 근데 지금 호가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14억 2천에서 15억 정도가 됩니다. 실거래가는 20년도 12월에 12억 6,500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현재 그냥 우리가 이 32평짜리를 갖다가 한 14억 정도 예상하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똑같 32평이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32평일 때 우리는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가로주택을 9개 동 같이 간다 그러면은 한 뭐 3, 4년 걸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이유가 되겠지만 그냥 현재 기준으로 할게요. 현재 기준으로. 16억이라고 볼게요. 16억.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아니, 여기 32평이 지금 우리 뭐 14억으로 보자며요. 근데 우리 아파트 32평 하면은 16억으로 보자고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때 되면은 얘들은 20년이 22, 3년 뭐 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 그때 되면 신축 아파트가 되죠. 신축 아파트는 한 2억 정도 더 높지 않을까를 보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3년 뒤 얘기니까 우리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나 여튼 우리가 30평을 여기 현재가보다 14억보다 높은 16억 정도로 보자. 그러면 자, 82제곱미터가 그런 거고 72제곱미터를 한 14억 정도, 그리고 5구형 정도를 한 12억 정도. 현대타운이 지금 한 5구형 정도, 24평 정도 되는 거니까 이 정도로 보자. 그러면 일반 분양은 이거는 이제 신축 아파트인 거고요. 그죠? 그런데 일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80% 정도밖에 안 되니 12억이라고 치면 12억의 80%면 9억 6천 정도 일반 분양가로 팔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조합원, 우리 여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가격에서 한 또 85% 가격으로 주니까 80%이 가격에 80% 가격으로 해보면 또 한 9억 6천에서 80% 곱하면 7억 6,80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냥.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평당을 나누면 24평으로 나눈다면 7억 6,800을 갖다가 평으로 나누면 3,200 정도가 그냥 대략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거 누구도 몰라요. 알겠어? 그냥 대략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볼게요. 지금 만약에 내 집이 12억이 갈 때, 분담금을 갈 때, 한번 계산을 한번 거꾸로 한번 분담금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지만 추정치를 한번 이리저리 잔머리 한번 굴려보자는 겁니다. 자, 볼게요. 현대타운 나동이 말이죠. 나동에 최근에 매매된 게 대지 지분이 4층짜리인데 8.18평인데 작년 12월에 4억 8천에 실거래로 매매가 됐어요. 그러나 이것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재건축 한다고 해서 프리미엄이 좀 붙긴 붙었겠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은요, 대지 집은 11.0809평이에요. 그러면 지분이 여기보다 한 3평 정도, 3평 정도 크거든요. 그럼 대략 4억 8천 있으면 대략 한 5억 5천 정도 나오겠다. 뭐 간평이. 그리고 현대타운은 간평이 좀 더 나올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고 또 간평을 5억 5천보다 더 높게 잡는 분도 있어요. 그냥 5억 5천 잡아보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쌍용 스위트닷컴 아파트 있죠. 거기에 옆에 오리알된 그런 스위트빌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평짜리 두 개가 각각 5억과 5억 5천의 매물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5억짜리가 팔렸다는 거예요. 매매로. 우리랑 비슷한 사이즈인데 빌라가 말이죠. 오리알 된 게. 그 옆에 이제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얼마나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까요? 15억짜리 될 수 있는 걸 갖다가 지금 5억에 팔고 나갔으니. 그죠? 근데 여하튼간에 보면 5억짜리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위치도 더 좋으니까. 그러면 자, 그다음 비례율은요. 코리아윤씨가 뭐 140%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건 좀 약간 과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서울시 평균 재건축 비례율이 110% 돼요. 그럼 우리는 뭐 그렇게 나쁜 데도 아니고 아주 좋은 데도 아니니까 그냥 110%를 더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이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계산입니다. 이거 갖고서 또 뭐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12억으로 내 집이 10억일 때, 내 집이 12억 갈 때 분담금을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분담금 공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볼게요. 감정평가액을 5억 5천으로 봤죠. 아까. 그죠? 5억 5천. 그 다음에 비례율을 110%로 봤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권리가가 6억 5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분담금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아까 얼마였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7억 6,800이었죠. 그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요걸 해볼게요. 요걸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조합 분야가 7억 6,800이었어요. 그래 요게 권리가가 요거 두 개 계산하면 6억 500만 원 나왔잖아요. 그죠? 6억 500만 원. 여기서 이걸 빼는 거예요. 조합 분양가에서 권리가를. 그러면 뭐야? 1억 6,300만 원 나오죠. 그래서 전에 제가 영상에서 4억이야, 1억 6천이야, 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내렸죠. 누구 때문에? 주땡땡 때문에. 그 이유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걸 보고 그러면 우리는 분담금 1억 6천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알겠어요? 역산해서 한번 이렇게 해본 겁니다. 알겠어? 꼼수를 이리저리.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분담금 계산법 세 번째. 네 번째 안에 공사비 기준으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렇게 네 가지 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주민들이 이거 네 번째 안에서 선택했었다고 그랬잖아. 소셜 믹스도 안 되는 거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번 해서 그냥 뭐 동의율도 나왔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한번 보고 이제 추진해 봅시다.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나중에 또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이때 55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금호빌라에서 27세대라는데 공사비가 570만 원에서 580만 원 정도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공사비가 지금 전쟁 때문에도 막 오른다고 하죠. 그 재료값이 그죠? 근데 전쟁 계속합니까? 또 2년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요. 이건 또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어, 아파트 임대 수익이요,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수익이요, 이렇게 나오고요. 분양 아파트가. 그러면은, 총 우리가, 사업비가 이 정도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이만큼 되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면은 요만큼 정도가 남는데, 이 정도가 총 분담금이 되겠구나. 118억. 그럼 118억을 104세대로 나누죠? 그러면 뭐야? 1억 1,300만 원이 돼요. 근데 세대의 평균이에요. 자, 보세요. 이건 뭐야? 우리 모든 사업을 9개당 할 때에 412억 사업비가 드는 걸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러면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지분이 땅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안 내고, 돈 0원 혹은 뭐 환급 받으면서 할 테고, 지분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돈을 더 내겠죠. 평균. 이거 갖고서 계산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최고 15층, 평균 13층을 희망하지만, 공공기업 분담금으로 부담스러워 안 된다? 그래서 난 10층으로 할 수밖에 없다.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그걸 원한다? 투표한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요, 정부에 바라는 건요, 한 12층 정도 하면서, 공공기업 좀 안 되고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업 없애고 소셜믹스도 좀 안 하고 조그만 단지 뭐 그런 걸 해. 이렇게 되는 게 우리한테는 최고 좋은 혜택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자, 여러분 주땡땡이라는 분이 방에서 뭐 이런 거 막 올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거 막 올리는 거 봤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 내용들을 원래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정보를 접수하다가 여기 모으다가 임대 물량을 SH에서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잘못 전달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그것 때문에 주땡땡문이 찬성하고 할 일도 아니지만 그래 그거 하나 때문에 영상을 다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이 없어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 찍었는데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볼게요. 자, 잠깐 봐볼게요. 여러분 분담금 계산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볼게요.
이분이 4억 2천 분담금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계산식에 그대로 해볼게요. 우리가 분담금이 내야 되는 게 4억 2천이다.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5억 5천에다가 비례율이 110%를 그냥 봐서 6억 5백만 원이라고 할게요. 우리 권리가가. 그러면 요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담금이 이렇게 되고 이게 이 액수가 되면 여기 얼마 돼야 되냐면 여기가 10억 2,500만 원이 돼야 돼요. 즉,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2,500만 원. 누구?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저의 조합원 분양가 이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산해 볼게요. 조합원 분양가가 이렇게 되면요. 일반 분양가는 얼마가 돼야 돼요? 20%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 12억 600만 원이 됩니다. 일반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에서 더 분양받는 날에 더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어떤 사람이 12억 600만 원에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가로 한 15%에서 20%또 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5% 오른다고 봅시다. 그럼 뭐요? 거의 2억 정도가 2억 넘는 돈이 여기다 플러스 돼야 돼요. 그러면 뭐야 이거? 14억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오구형,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 집이 5억이 넘는다는 얘기, 5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현대타운 주민의 집이 그렇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이 돼요 도대체?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자, 지금 원래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소셜믹스 제재 들어오죠. 법령이 통과 안 됐는데도. 그다음 8월 4일로 8월 4일 이후에 설립되는 조합들은 사고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개 동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영상 때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SH나 LH랑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허그로부터 사업비 90% 대출 받는데 1.2%의 이자율로 싼 이자율로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영상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재원 고갈이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랬는데 지금 아니나 달라요. 지금 재원이 고갈이 돼가지고 물론 이것이 지속적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가로주택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가주택으로 워낙 그 조그만 소규모다 보니까 예산이 남다 보니까 다른 걸 썼나 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IBK 은행과 협약이 돼서 지금 충당해주고 있는데 지금 3%로 이자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배가 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속 뒤집어지는 소리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거고 이제 계속 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도 비용이 늘겠죠. 우리가 가로주택은요 사업비 대출을 90% 해줍니다. 90%. 그런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자율도 이렇게 낮았고요. 자꾸 자, 여하튼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10층을 할 수 있는지, 10층을, 9개동 할 때 할 수 있는지 결정된 것도 없고요. 건설사도 결정된 거 없고요. 소셜믹스도 서울시에서 하라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자, 건축비 상승, 소셜믹스, 금융비용이 증가, 미정인 것을 감안하면 어쩌면 어떤 분은 2억 내에 플러스 알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누구도 모릅니다. 더 적어질지. 그죠? 그 주민들이 의기투합이 잘 돼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럼 또 훨씬 더 주는 거죠. 그죠? 모릅니다.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지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지 생각이 듭니다. 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